빨리 나왔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네. 고민수 대표. 아, 그렇죠. 일단 우물정자 멤버가 적용이 됐으니까 일단 가장 먼저 강성이 좀 증대가 돼. 이게 쇼버가 아닙니다. 자, 엔진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엔진을 열었는데 일단 앞에 이제 상단 커버를 뺐네요. 커버를 빼놨어요. 네네. 네. 뭐 엔진은 동일해요. 음. 엔진은 동일하고 뉴 R 엔진 타입에 들어가 있고 이쪽 보면 프레임이 3세대 플랫폼 적용이 됐죠. 네. 됐는데 이게 보면 엔진이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많이 들어갔네요. 네, 많이 들어가 있죠. 다른 차보다 확연히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카니발이 이게 휠베이스가 길잖아요. 휠베이스도 길고 중량도 높고 한 차량인데 보시면 타이어 바퀴 중앙부가 딱 여기예요. 여기니까 타이어 바퀴 쪽이다. 네. 지금 그러면 엔진이 중심축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조향 성능이 조금 더 증대가 됐을 것 그쵸, 같고 가까워졌고. 그리고 요새 현대차가 잘하는 거 이 무게 있는 배터리가 앞에서 뒤로 들어갔고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이 중심축에 맞춰서 무게를 실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이 3세대 플랫폼이. 야, 이게 조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요. 와, 이 정도 들어갔나? 정말 저 이 정도 줄 몰랐네요. 여러분 네. 전까지. 그리고 뭐 칼 커버를 안 뜯었지만 네. 여기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좀 이게 소렌토랑 다르죠. 음. 소렌토는 여기에 이제 맞아, 쇼버가 맞아. 나와 있지만 예, 얘는 이 쇼버 마운트와 마운트를 엮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사이드 프레임을 이렇게 그러네요. 연결해 놨죠. 이게 스트로퍼 역할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성 증대가 많이 되죠. 옛날에 엔진룸에다 많이 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차량은 해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느껴요. 강성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설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져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양쪽으로 엮어서 가성 증대를 한 노력이 보이고. 많이 발전했네요. 네, 좋아졌어요. 스트라바를 살 필요가 없다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엔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딱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룸이 꼭 고급차만 그렇게 좀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는 카니발도 충분히 설계에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데 보시면 방음제도 좀 써놨고. 다르네. 네, 방음제도 잘 써놨고. 이제 신형 R 엔진이 이게 타이밍 벨트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타시다가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벨트의 내구성이 나쁜 게 아니야. 내구성이 많이 좋아져서. 내구성은 24만 킬로예요. 교체 주기는 24만 킬로인데 이제 가혹 조건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빠르기는 하겠죠. 24만의 가혹 조건이면 한 16만 킬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아니면 이제 차를 이제 그 거리는 못 타셨어도 오래 타셨다 그러면 연수가 오래됐으면 또 갈아주시는 게. 커버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 커버를 이제 벗기면 이제 안에 벨트가 있는 거죠. 와, 저 예전에 차를 봐서. 네. 지금. 어색하죠. 고물 떠 있어. 네. 이거 찾고 있다 보니까 커버까지 돼 있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소음은 크게 개선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인젝터 작동하는데 부분에 이런 것도 다 써놨고. 이런 것들이 방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방음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쿨러 부분도 크기가 굉장히 커졌네요. 이건 뭐 기존 소렌토랑 동일합니다. 네. 이젤 쿨러. 그게 동일하고. 소렌토부터 적용됐죠? 네네. 이 이젤 쿨러가 점점 커져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네네. 네. 또 이 이젤 쿨러가 어쨌든 배기가스의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커지는 추세입니다. 옛날보다 확실히 우리 검정색 전기 테이프라고 소리하는데 네.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도 꼭 많이 보였었는데 굉장히 불안감은 예전 차량들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이렇게 배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움직이는 연선이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차들 들어서 정비를 하다가 이렇게 건들면
얘가 빠지지 다 갈라졌었어요. 재질이 너무. 아, 오래돼서? 네, 오래돼서.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근데 그 대신 안에 배선은 살아있죠. 아. 배선은 살아있는데, 애매하네. 예, 그리고 이런 핀, 고정하는 핀들도 네. 건들면 뚝뚝 부러져요. 플라스틱이 열화돼갖고. 아, 지금 엔진룸 여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네. 그냥 이것도 불신인 것 같은데,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진에 물이 들어간다. 또 이제 뭐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실상 세차할 네. 때니까 조금 투입이 되는 건데, 내 차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예전에 그 현대자동차 블루 멤버스 서비스에 보면 엔진룸 세차가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항상 놀라는 게 보네트 열고 그냥 쏴요. 네. 쏘면 이거 괜찮아요? 물어보는데 괜찮거든요. 이때 우리 소렌토 편에 제가 방수 커넥터 설명드렸었잖아요. 커넥터 한번 또 하나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커넥터의 비밀. 보시면 안에 실리콘 재질로 방수 와우. 처리가 다 돼 있고 네. 뒷면에도 보면 실리콘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요. 이 물을 얘를 여기다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 네.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인 방수 등급의 상위 정도 되는 등급으로 차는 방수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의 모든 공간은 방수가 없습니다. 다 배수지. 맞아요. 네, 그 말씀 차는 해주셨어요. 비가 오건 세차를 하건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배수 설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방수에 가까운 배수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뭐 여기다가도 물 들어가지 말라고 막 몰딩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괜히 요 옆에 고무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가 네, 합니다. 근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이런 공간은 참 잘 만들어놨어요. 차가 엔진도 크고 다 큰데 이런 정비 편의성은 상당히 좋아요. 네, 헤드램프라던가. 요번에 에어 클리너 빼는 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안쪽에서 보니까. 요즘은 다 편해요. 다 E타입이에요. 네. 다. 네네네. 다 E타입이어서 자가 교체도 가능해요. 네네네. 네. 요것도 있고 안쪽에서 우리 그 에어컨 필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빼는 게 이제 대시방의 안쪽에서 뺐었잖아요. 네네. 바깥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USB 그 위치도 바뀌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정비 기술료가 상승하면서 자가 정비가 점점 하나씩 이제 솔직히 DIY가 이제 자가 정비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그리고 정비소에서 에어컨 필터 가려 그러면 의외로 공임이 비쌉니다. 비싸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못하니까 네, 인력을 이제 돈을 주고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런 거 직접 하시면 좋죠. 그쵸. 아무것도 네. 아닌 건데. 한 번 해보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용기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보충하기에 여자들이 보네트 열기가 힘들죠. 이 차는. 본네트 때문에. 네, 본네트 갈기 싫은데. 때문에. 넣고 싶은데 본네트를 못 본네트 들어서. 무게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스 리프트를 해줘야지 이게 뭐야. 네. 예. 이런 농담이다만 거는 개선이 좀 뭐 필요한 것 같아요. 고급감 이런 네. 거보다도 이런 건 좀 편의성인 거라서 좀 그렇게요. 넣어주면 이 좋긴 차에서 하겠네요. 유일한 어떤 과거의 유물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4세대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건 내가 정말로 첫 차를 봤을 때나 이거나 네. 지금이나, 개선해 주시면 좋죠. 단가 네. 문제를 떠나서. 가스 리프터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네, 비싼 건 아니에요. 네. 부품값이 보통 한 뭐 11,000원 정도? 한쪽에요? 네. 아, 그뿐이 안 됩니까? 네. 그것도 이제 외전에 왜 TG나 NF는 네. 가스리프터 하나짜리였잖아요. 네. 네,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다이는 못 하는 거죠. 다이를 하려 그러면 뭔가 그렇죠. 뭔가 장비가 필요한 거죠. 네, 이거는. 뭔가 이제 좀 야, 그럼 10,000원이라고 하니까 참 허무하네. 네. 10,000원 때문에 그 여성분들께서 힘들게 이걸 가셔야 되나? 그런 게 좀 아쉽죠. 좀 이게 열 때도 좀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하차가만 아니더라도 그렇죠. 좀 필요한데 우리 천천히 올려야죠. 가스리프터인 척 슥. 그러니까 숨 한 3번 쉬고 후 불면서 열어야 되는 그런 단점을 하나 발견했네요.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그 외에는 뭐 괜찮아요. 괜찮고 실내도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고급스러워졌더라고요. 타이어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타이어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제 그 수입 타이어를 기본 장착을 이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네. 출시된 차량들은 보통 컨티넨탈 쪽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RX 모델이고 네. 사이즈는 235, 59로 기존 올류 카니발, 전유 카니발과 동일해요. 55면은
살짝 튈까요? 이거 시승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카니발도 55 시리즈가 승차감 나쁘지 않았어요. 55 시리즈 정도면 예, 적당합니다. 핸들링과 승차감에 딱 타협을 보는 사이즈 정도. 뭐 남자들의 욕심은 승차감도 20인치. 승차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차에 난 좀 제네시스 기분을 내고 싶어. 네. 그래서 뭐 21인치나 뭐 욕심내서 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낄 수는 있죠. 네, 그랬을 때 아무래도 낄 수는 혼자만 즐거운 있는데, 거겠죠? 그렇죠. 혼자만 즐거운 차죠. 그러면 카니발 사지 말아야죠. 근데 아쉬운 거는 카니발 정도면 그래도 20인치 정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차체가 워낙 커서 네. 예,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휠은 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휠은 확실히 좀 네, 소렌토가 소리도 이쁘죠. 네, 소렌토가 잘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렌토가 잘 뽑았고 이 블랙힐 이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기스요. 모든 차이를 공통적으로 넣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휠 디자인만 봐도 좀 연비를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연비를 이거 확실히 이게 13.1kg라 그러니까 연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도 잘했고. 그래서 이게 강성 증대, 그러니까 가벼워진 만큼 네. 뭔가 좀 이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 차량 대비해서. 네, 확실하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승차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소렌토만 해도 소렌토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UV가 뭐 일본 차랑 비교해도 조금 더 비슷하거나 위에 있지 않나. 네. 우와, 우위에 있다고 말이지만 네. 네, 우리끼리 뭐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깔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그만큼 비교될 만한 정도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느끼니까요. 다음에 가솔린 혹시 뭐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품의 어떤 넘버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렇죠. 가솔린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고 하체에 있어서도 뒷부분 쪽이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처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가장 좋았던 게 격벽 같은 부분들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앞쪽부터 볼까요? 네. 앞쪽부터 보시면 기존 뭐 소렌토랑 좀 비슷해요. 3세대 플랫폼 공유하니까. 아, 그랬나요? 네, 이런 건 좀 다 비슷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너클 네. 재질이 얘는 이제 주철로 돼 있어요. 아,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 너클. 여기, 네, 이게 주철로 돼 있는데 예. 이게 뭐 주철이라 그래서 뭐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더 고중량이고 승차 정원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중에 더 대비해서 이게 강성 증대 때문에 이걸 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거보다 더 한 소재 더 이렇게 진화한 그런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라 해서 다 같은 알루미늄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알루미늄이 무조건 좋다 뭐 이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하체 무게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이 적용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체 이제 앞에도 3세대 플랫폼 플랫폼. 들어가면서 우물정차 타입 멤버로 바뀌었어요. 아우, 바뀌었는데 그러네요. 예.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소렌토보다 얘가 좀 더 저상이라서 요 부식 높이가 이제 얘가 조금 더 낮긴 하네요. 소렌토보다 살짝 낮아진 네, 건가요? 살짝 낮은 거죠. 아, 저게 살짝. 구조상 그 혼용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 높이로서 이제 앞에 플랫폼 하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이제 뭐 높은 차도 있을 것이고 뭐 소나타 K5 같은 건 낮게 네. 딱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맞아요. 저도. 안 막아놨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저쪽도 안 막혔겠죠? 당연하죠. 예. 네, 안 막혀 있고 옵셔버는 현대위아 제품이 들어갔네요.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느 쪽이죠? 요 안쪽에 이렇게 휀다 같은 데 보면 네네. 예, 이거 보면 이제 그냥 맨절판이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진동이나 이런 거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데드노 한 장이라도 좀 시공해 놓으면. 데드노요?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요런 재질이죠. 네, 요런 재질로 한 그냥 뿌리는 거네요? 네, 한 10cm짜리 한 요 정도 때까만 하나만 붙여도 이 휀다가 진동이 훨씬 덜 하거든요. 아. 요런 거 좀 국산차가 아쉬워요. 요런 거에 수입차들은 좀 잘 돼 있고.
이런 건 일반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용을 그렇죠. 해야 되는 이것도 이제 나와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직접 뿌려도 된다? 직접 뿌리긴 좀 어렵고. 직접 뿌리긴 어려운데 네. 어쨌든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방음하시는 분들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하시는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를 이제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지름이 이제 350mm. 한번 재볼까요? 응. 네. 350. 기존에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네, 네. 두께가 네. 네. 요거는 거의 비슷한 네, 거죠. 요거는 거의 기존 거랑 비슷하고 예. 이제 350mm 정도 되네요. 350mm 정도요. 네, 예. 그러면 기존 거보다 소폭 커지기는 했는데 네. 이게 예전에 제가 산타페 촬영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국산차가 이게 좀 브레이크가 항상 아쉬워요. 왜냐면 또 이런 차들은 벌써 정원 7명이 탄다 그러면 60km씩만 계산해도 맞아요. 그렇고 짐을 싣고 캠핑 짐을 싣고 이럴 때 좀 그럴 때도 안정적으로 좀 그러네. 브레이크를 쓰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네. 한번 요거는 저희가 시운전을 안 해봐서 예.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예, 보면 이제 이 구조가 열방출 핀이 좀 많죠. 기존 거랑 대비해서 신경을 썼다는 거네요. 네, 신경을 쓰긴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많아요. 캘리퍼나 원래 2P였습니까? 네, 카니발 원래 2P였습니다. 카니발 2P였고 그래서 제동은 아마 기존 거랑 비슷하던가 아니면 소폭 올라갔던가 하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는 뭐 소렌토랑 비슷해서 네. 네. 뒤쪽으로 오게 되면 연료 펌프 커버가 조금 더 늘어난 겁니까? 이 부분이 좀 커버가 올라간 건가요? 제가 제 느낌인지 몰라도 네. 기존보다 소렌토보다 조금 더 처리가 잘 된 느낌인데 아닌가? 이거는 네. 연료 예. 주입구 라인하고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소수. 요소수요? 네. 요렇게 돼 있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참 보기 힘든 일반 사람들 모르죠, 이게 연료통이 네네, 이렇게 맞아요. 연결돼 있는지. 네, 요소수 라인이고. 바퀴 쪽에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요런 진동을 위한 이 처리를 예. 좀 넓게. 예, 요런 데도 보면 그러게요. 소리가 굉장히 좀 그러죠? 근데 이런 데 좀 둔탁하죠. 그러게요. 이것도- 이게 순정 언더코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 아닙니다. 이게 진동하고 강성 증대를 위한 시공이에요. 이건 언더코팅하고는 네네, 그런 상관이 맞아요. 없다. 진동을 네. 줄이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철판에 얘가 이렇게 잡아주는 진동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공이 되는 거지 이게 네. 순정 언더코팅이라고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그게 와전이 된 건데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네. 검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건 모두 언더코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제조사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많이 검게 칠해져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륜에도 벤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후륜이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근데 저번에 제가 갔을 네. 때 벤틸이었어요. 후륜 쪽도 보죠. 짜잔. 후륜 쪽도 벤틸을 적용했을까? 적용했어요. 적용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가운데 홈이 있네요. 벤틸 적용돼 있고요.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 차량은 뭐였죠? 9인승. 9인승. 예. 요건 7인승이라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덜 탄다고? 아니면 가솔린이던가 그 차량. 왜냐면 저는 사실 몰랐는데 네. 저번에 우리 소렌토 하이브리드 했을 때 네. 그때 벤틸을 발견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 꼭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풀옵션 차량이요. 네, 풀옵션 차량이라서 새로운 발견인데요. 7인승이라서 그렇던가 아니면 얘가 네. 디젤이라서 그렇던가. 증대가 된 겁니까? 원래 이렇습니까? 얘는 뭐 증대됐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예. 좀 더 철판을 이 두꺼운가? 압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형을 해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아마 강성이 증대가 됐겠지만 차 덩치에 비해서 여기 한번 비춰보시면 부족하다? 이제 부싱이라던가 그다음에 예.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자세히 보여드려야 돼요. 예, 말씀드렸지만 예. 예, 그 트레일링암 접지 부분이 두 개로 돼 있고 부싱 네. 사이즈가 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인다. 아. 뭐 그런 느낌? 하게야. 이 네. 차가 그래도 최소 평소 4명 이상은 타는 차량으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중량 자체도 좀 높잖아요. 네. 높고 카니발이라는 게 사람을 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네. 이게 뭐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짐 네. 싣는 용도로도 많이 좀 쓰시는 편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좀 저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개선은 되었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으로 그리고 봐야죠. 뒤에도 역시나 네. 이제 재질은 네, 주철이에요. 뒤에도 주철이고 카니발에서는 하체에서는 알루미늄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무조건 이제 좀 강성 위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소렌토는 아직까지 이제 중형급, 특히 무게 많이 나가는 SUV 쪽에서는 K8 그 소나타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씩 이제 알루미늄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주목 머리가 쪽이? 승하차 인원이 승차 인원이 많고 네. 그런 용도로 돼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차에 비해서 이 쇼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이제 두께나 네. 그다음에 이 접합부가 와 이게 차에 직접 붙는 것보다 여기 이제 마운트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붙으면 조금 더 진동이 좋을 텐데. 아, 그러겠네요. 네. 늘 진동을 타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스프링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아랫부분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밑에서 말겠 네, 스프링이 네. 장력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들어서 보면 이 모양 압착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압축되는 양이 굉장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차 고쳐짐이 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게요. 네. 새 차를 뽑자마자 차고가 이제 처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뭐 맞아요. 공명음, 소음 이런 부분들이 늘 카니발은 따라다녔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승을 통해서 한번 봐야겠지만 네. 눈으로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있었다. 네, 그리고 네네. UR 엔진이 공명음을 좀 많이 잡은 개선된 엔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밍 체인에서 네. 타이밍 벨트로 변경되면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는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벨트를 최근에 다시 네, 맞아요. 금속 재질에서 다시 네네네. 벨트 재질로 그리고 가고 또 그때 우리 소렌토에서 예. 말했던 것처럼 디젤 엔진이지만 예. 알루미늄 블록을 쓰잖아요. 그렇죠. 블록 그렇죠. 엔진의 네, 그렇죠. 블록 그 재질에 대한 네, 변화가 그러니까 있었고. 뉴 R 엔진 자체가 정말 우리가 예전에 1세대에서 커먼 레일 엔진 올 때 네. 승용 디젤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승용차에 탑재를 할 수 있을 정도, 자가용에 탑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정숙해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에서 승용 디젤 했었는데 네. 이제 얘는 좀 더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MQ4 소렌토라든가 네. 카니발이라든가 이 신형 카니발도 시동 걸어보면 굉장히 조용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네.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형 엔진이 많이 조금 완성도가 맞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일반 고객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마력과 그리고 엔진의 어떤 출력이 동일하다 보니까 네. 동일한 엔진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이게 디젤 엔진의 이슈는 환경 규제거든요. 네. 근데 보면 수입산이나 국산이나 보면 2000cc, 2200cc 엔진의 보통 최대 마력들이 보면 비슷하죠. 200마력대 딱 원적이에요. 네네. 딱 거기서 끊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이커별로 엔진은 이제 사실상 기술의 정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인 거죠. 내연기관의 마지막 엔진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뭐 볼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처럼 뭐 이제 마일드라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던가 네. 뭐 슈퍼차저 이런 게 더해지면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으로서는 사실상 200마력 딱 그 초반 200에서 210마력 요게 사실상 다 한계치입니다. 뽑아낸 거다. 사기통에는 그렇죠. 충분한. 또 이 환경 규제를 맞추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장시간 동안 네. 4세대 카니발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이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또 어떠셨어요? 뭐가 좋아졌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대자동차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들 네. 이제 요즘 잘하고 있는 거죠. 점점 강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하체에 신경을 좀 더 쓰고. 그렇죠. 하체 그렇죠. 부분이 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솔직히 편의상은 이제 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항상 좀 모자랐던 이제 강성 부분이라던가 하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카니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우리가 시승해보면서 정말 후륜 쪽에 뭐 프레임이나 멤버 이런 쪽들이 많이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격곡들이 많이 생기면서 진동도 분명히 감소가 됐을 거고요. 강성 부분은 뭐 언덕만 좀 넘어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시승해 보시는 걸 하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어떤 점이 있었어요? 가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500만 원 가까이 그쵸? 올랐어요. 500만 원 올랐는데 5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후드 리프터를 안 넣어줬잖아요. 그쵸. 전동은 넣어줬다면서요? 전동은 넣어주고. 눈에 보이는 거는 넣어줬지만 앞에 쪽에 안 넣어줘서 이게 하차감보다 더 심한 그렇죠. 그렇죠. 그냥 겨우 워셔액 한번 갈고 싶었는데 그렇죠. 못 갈게 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 가격 인상 요인 대비해서 조금 더 실내나 이런 거는 좀 더 고급 소재의 고급화 뭐 이런 것부터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직접 한번 타보면서 정말 어떤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게 좋아지는지 이 부분도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죠. 좋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